안녕하세요. 동아구연 강사 조은미입니다.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과 동아구연 수업을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컸었는데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봉사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을 응원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구연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구연의 사전적 의미는 동화, 야담, 만담 따위를 여러 사람 앞에서 말로써 재미있게 하는 것이며 동화의 내용을 입에서 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동아구연은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화자가 청자 앞에서 감정을 실어 생동감 있게 들려주는 소통 과정이며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각 이미지, 동기, 감정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구어의 한 형태입니다. 눈앞에 있는 청자에게 이야기 내용을 묘사하기 위해서 언어, 발성, 표정, 몸짓, 손짓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동원하여 감정을 실어 생동감 있고 실감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으로 고저, 장단, 완급을 조절하고 음색과 휴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말의 의미를 극화하는 것으로 읽는 이야기가 아닌 귀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즉, 구연할 때 유아들을 직접 바라보면서 유아들의 반응을 살피며 진행하기 때문에 유아들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구연자는 유아들의 요구나 흥미, 상황 등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동화의 내용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있어도 유아의 이해에 따라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장소에서라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동아구연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변동화, 즉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요. 가정에서 조부모 또는 부모로부터 구연되는 동화가 노변동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학교 동화인데요. 1890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유입이 되고 주일학교가 생기면서 선교사들이 아동들에게 성경 동화나 외국 동화를 들려주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우리 아동들이 문학적 감동을 받고 인격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유치원 동화인데 기독교 사상 유입으로 주일학교뿐 아니라 유치원 교육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글자를 모르는 유아들에게 동화와 유희, 수, 창가를 유치원 교육 내용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소파 방정환과 색동해인데 방정환 선생님은 1921년 5월부터 소년운동을 전개했으며 1921년에 세계 명작 동화집 사랑의 선물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1923년 색동의 창립을 위한 모임을 가졌고요. 이때 편집한 어린이를 개벽사에 창간하였습니다. 이어 5월 1일에 어린이날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색동의 발회식을 가졌고 소년 소녀 대회에서는 방정환 선생님께서 직접 동화 구연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행보는 어린이의 인격
해방운동이면서 감성해방운동이었고 나아가 식민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운동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라디오 동화인데요. 1927년 2월 16일 어린이와 직업이란 제목으로 경성방송국은 새 동요 보급에 큰 역할을 했고 어린이 동화구연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라디오 동화는 목소리, 즉 음성의 고조, 강약으로 분위기와 감정을 표현했고 일제치하 생방송이었지만 우리의 말로 동화를 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퍽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TV 및 인터넷 동화인데요. 1960년 12월 31일 TV 방송국이 개국되고 1961년부터 방송이 각 가정에 수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MBC, KBS가 개국하게 되면서 TV 동화구연을 보급하게 되었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사이트 양적 급증으로 유아교육 관련 교수 매체로 인터넷 동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동화구연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면 좋은 5가지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태교를 할 때부터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듯이 책을 읽어줄 때 마주보고 읽지 않고 품에 안거나 옆에 같이 앉아서 읽어주면 신체의 접촉을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듣는 훈련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게 돼요. 듣는 훈련이 잘 된 아이는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면 잘 듣고 있다가 빨리 알아듣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듣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 번씩 똑같은 설명을 해야 겨우 알아듣게 되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토론의 기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발음과 억양이 정확해지고 띄어읽기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쉬운 발음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책을 읽어줄 때 호흡을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어서 억양과 띄어읽기가 몸에 배게 되고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눈으로 읽을 때와 소리내어 읽을 때의 차이를 표정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눈으로 읽을 때 잘 읽던 아이도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띄어읽기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책 읽기에 자신이 없을 때는 자신이 읽은 것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그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발음과 억양, 띄어읽기가 되면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고 발표력, 표현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어르신들과 수업할 때 대본을 들여보고 그것을 서로 리딩하고 녹음해서 들어보라고 많이 권유했었잖아요. 바로 그렇게 녹음해서 내 목소리를 듣다 보면 그냥 말하고 들을 때와 달리 내가 어느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연습이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한 이렇게 표현력도 풍부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귀로 들으면서 바로 내용에 맞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5분 이상 집중해서 듣기 어렵지만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야기만 듣고도 재미가 있어지고 웃게도 되고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빨리 읽어달라고 조르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좋은 5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이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야 말을 하고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책 읽어주기가 습관이 되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쑥스럽고 또 억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화구연처럼 읽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읽어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부모와 아이가 자연스럽게 되기까지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읽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의 책 읽는 습관을 키워주는데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나가셨을 때 유아들과 도입 부분 만나서 인사하는 거 한번 동작 시범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보따리 소리 보따리 친구들 하나 둘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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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할까요?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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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야기 할머니 나는 이야기 할머니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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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할까요?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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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린 친구들 반가워요. 손짝 발쿵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손뼉. 자, 하나 둘 셋 넷 발쿵쿵 굴러주시면 돼요. 손짝 발쿵. 자, 이렇게 와이퍼 춤추시다가 다시 손 발쿵.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보따리 자, 박수 치고 하나 둘 셋 넷. 자, 발쿵. 모두 함께 빙글 돌아 손짝 발쿵. 소리 모두 함께 빙글 돌아 짝짝 쿵쿵. 짝짝 짝짝 쿵쿵. 손짝 발쿵. 모두 함께 빙글 돌아 어디 여기. 자, 빨라져요. 하나 둘 손짝 발쿵. 모두 함께 빙글 돌아 손짝 발쿵. 모두 함께 빙글 돌아
발쿵 모두 함께 빙글 돌아 어디 여기 엄지 어디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어 할 때 엄지손을 앞으로 다음도 마찬가지 안녕 안녕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 안으로 4번 바깥으로 움직여 주시고요. 들어간다 쏙 할 때는 돌리다가 뒤로 싹 숨겨주세요. 들어간다 쏙 자, 시범 보이겠습니다. 엄지 어디 있어 엄지 어디 있어 여기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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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안녕 들어간다 쏙 들어간다 쏙 자, 한 번 더 하나 둘 엄지 어디 있어 엄지 어디 있어 여기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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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안녕 들어간다 쏙 들어간다 쏙 주먹 가위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먹 가위 보자기 주먹 가위 보자기 주먹할 때는 킹콩 흉내 내시면 되고요. 가위는 토끼 귀 자, 보자기는 자, 달팽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같이 부르시면서 유아들의 얼굴을 골고루 바라보시면서 서로 상호작용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만들어 볼까 왼손은 주먹 오른손도 주먹 킹콩 한 마리 킹콩 한 마리 하나 둘 셋 넷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만들어 볼까 왼손이 오른손도 가위 토끼 한 마리 하나 둘 시작 주먹 가위보 만들어 볼까 왼손은 주먹 오른손은 토끼 한 마리 달팽이 한 마리 자, 통통통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수염을 만지듯이 그 다음에 혹부리 영감님 할 때는 턱 옆에다가 주먹 코주부 할 때는 코에다 주먹 안경 할 때는 눈을 동그랗게 해서 돌려주시고요. 팔랑팔랑 손을 머리에 해서 나비처럼 헐헐 그 다음에 도도도 할 때는 자, 무릎을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도도 무릎입니다. 레 배꼽입니다. 미 가슴입니다. 파 어깨랍니다. 솔 머리랍니다. 팔랑 손을 무릎에 자, 음악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통통통통 털보 영감님 통통통통 혹부리 영감님 통통통통 고주부 영감님 통통통통 안경 영감님 통통통통 손을 위로 팔랑 손을 무릎에
무릎입니다. 렐렐렐레 배꼽입니다. 민민민미 가슴입니다. 팍팍팍팍 어깨랍니다. 설설설설 머리랍니다. 팔랑팔랑팔랑팔랑 손을 무릎에. 강아지 똥. 글 권정생, 그림 정승각. 강아지 똥. 도린의 흰둥이가 똥을 쌌어요. 골목길 단밑 구석 쪽이에요. 흰둥이는 조그만 강아지니까 강아지 똥이에요.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보더니 강아지 똥 곁에 내려앉아 콕콕 쪼면서 똥똥 에그 더러워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뭐야, 내가 똥이라고? 더럽다고? 강아지 똥은 화도 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바로 저 많지 소달구지 바퀴 자국에서 뒹굴고 있던 흙덩이가 곁눈질로 흘끔 쳐다보며 빙긋 웃었어요. 뭐 때문에 웃니 넌? 강아지 똥이 화가 나서 대들듯이 물었어요. 똥을 똥이라고 않고 그럼 뭐라 부르니? 넌 똥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개똥이야. 강아지 똥은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한참이 지났어요. 강아지 똥아, 내가 잘못했어. 그만 울지 마. 흙덩이가 정겹게 강아지 똥을 달래어 주었어요. 정말은 내가 너보다 더 흉측하고 더러울지 몰라. 흙덩이가 얘기를 시작하자 강아지 똥도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귀를 기울였어요. 본래 나는 저쪽 산비탈 밭에서 곡식도 가꾸고 채소도 키웠지. 여름엔 보랏빛, 하얀빛 감자꽃도 피우고.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둥글고 있니? 강아지 똥이 물었어요.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 지난 여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무척 심했어. 그때 내가 키우던 아기 고추를 끝까지 살리지 못하고 죽게 해버렸단다. 어머나 가여워라.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아 달구지에 실려오다가 떨어진 거야. 난 이제 끝장이야. 그때 저쪽에서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오더니 갑자기 멈추었어요. 아니, 이건 우리 밭 흙이잖아. 어제 싣고 오다가 떨어뜨린 모양이군. 도로 밭에다 갖다 놓아야지. 소달구지 아저씨는 흙덩이를 소중하게 주워 담았어요. 소달구지가 흙덩이를 싣고 가버리자 강아지 똥 혼자 남았어요.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없을까? 아무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텐가 봐. 강아지 똥은 쓸쓸하게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미닭 한 마리가 병아리 12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다 강아지 똥을 들여다봤어요.
앞만 봐도 먹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두 찌꺼기뿐이야. 어미닭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냥 가버렸어요. 보슬보슬 봄비가 내렸어요.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났어요. 너는 뭐니? 강아지 똥이 물었어요.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얼마만큼 예쁘니? 하늘에 별만큼 고우니? 그래, 방실방실 빛나.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느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빛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래? 그랬구나. 강아지 똥은 민들레가 부러워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민들레가 말하면서 강아지 똥을 봤어요. 내가 거름이 되어줘야 한단다. 내가 거름이 되다니? 내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어머나, 그러니? 정말?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는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아 버렸어요.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젖어 잘게 부서졌어요. 부서진 채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오리를 맺었어요.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요. 향긋한 꽃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방긋방긋 웃는 꽃송이엔 귀여운 강아지 똥에 눈물겨운 사랑이 가득 어려 있었어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작은 두더지가 하루는 해가 떴나 안 떴나 보려고 땅 위로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그러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몽글몽글하고 긴 갈색을 띤 어떤 긴 것이 갑자기 두더지의 머리에 철푸덕 하고 떨어졌어요. 그것은 소시지 같기도 했어요. 에그, 이게 뭐야?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두더지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눈이 나쁜 두더지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머리에 똥 쌌지? 두더지는 막 그곳을 날아가는 비둘기에게 물었어요. 나? 아니야, 내가 왜? 비둘기가 대답했습니다.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그러자 하얀 물똥이 작은 두더지의 발 앞에 철썩 떨어졌어요. 두더지의 오른쪽 다리가 하얗게 얼룩졌어요. 내가 내 머리에 똥 쌌지? 두더지는 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에게 물었습니다. 나? 아니야, 내가 왜? 커다란 말이 대답하였습니다.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그러자 후당탕 소리를 내며 5개의 크고 굵은
말똥이 작은 두더지 앞으로 떨어졌어요. 마치 까만 사과처럼 정말 굉장했어요. 내가 내 머리에 똥 쌌지? 두더지는 토끼에게 물었어요. 나 아니야. 내가 왜? 토끼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그러자 타타타 하고 15개의 토끼똥이 마치 까만 콩처럼 두더지 주위로 쏟아졌어요. 두더지는 아이쿠 하면서 잽싸게 피했어요. 내가 내 머리에 똥 쌌지? 두더지는 방금 꿈을 꾸고 난 듯한 염소에게 물었어요. 나 아니야. 내가 왜? 염소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그러자 오당당동당 하며 까만 새알 쪼꼬리 같은 똥이 공중제비를 하며 잔디 위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두더지의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내가 내 머리에 똥 쌌지? 두더지는 방금 되새김질을 끝낸 소에게 물었어요. 나 아니야. 내가 왜? 소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그러자 촤르르 하며 누렇고 커다란 쇠똥 무더기가 두더지 바로 옆 잔디로 쏟아졌어요. 두더지는 자기 머리에 똥을 싼 녀석이 커다란 소가 아니라는 걸 알고 기뻤어요. 내가 내 머리에 똥 쌌지? 두더지는 돼지에게 물었어요. 나 아니야. 내가 왜? 돼지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 그러자 똥 무덤이 뿌지직하고 풀밭에 떨어졌어요. 두더지는 코를 감싸쥐었어요. 너희들이 내 머리에 똥! 두더지는 물어보려다 말고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통통하게 살이 찐 파리 2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핥아먹고 있었어요. 드디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구나 하고 두더지는 생각했어요. 얘들아, 누가 내 머리에 똥을 쌌을까? 두더지가 얼른 물어보았습니다. 재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파리 2마리가 윙윙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바로 개가 한 짓이야. 드디어 작은 두더지는 누가 자기 머리에 똥을 쌌는지 알게 되었어요. 뚱뚱이 한스, 바로 정육점 개였어요. 두더지는 뚱뚱이 한스의 집 위로 재빨리 기어 올라갔어요. 잠시 후 작고 까만 곶감씨가 뚱뚱이 한스의 널따란 이마 위로 슝 하고 떨어졌어요. 작은 두더지는 그제서야 기분 좋게 웃으며 땅속으로 사라졌대요.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그림 글. 공경이 옮김. 저 멀리 깊고 푸른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대. 그 물고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 온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였지. 파랑, 초록, 자줏빛 비늘 사이사이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비늘이 박혀 있었거든. 다른 물고기들도 그 물고기의 아름다움에 경탄했지. 물고기들은 그 물고기를 무지개 물고기라 불렀어. 물고기들은 무지개 물고기를 불러냈어. 예, 무지개 물고기야.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하지만 무지개 물고기는 대꾸도 없이 쟁체하며 휙 지나가 버릴 뿐이었지. 비늘을 반짝이면서 말이야. 어느 날 파란 물고기 한 마리가 무지개 물고기를 뒤따라왔어. 파란 꼬마 물고기는 무지개 물고기를 불러 세웠지. 무지개 물고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 반짝이 비늘 한 개만 줄래? 내 반짝이 비늘은 정말 멋지구나. 너한텐 굉장히 많잖아. 무지개 물고기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 내가 가장 아끼는 건데 널 달라고? 내가 뭔데 그래? 저리 비켜! 파란 꼬마 물고기는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지. 파란 꼬마 물고기는 어찌나 마음이 상했던지 친구들에게 그 일을 일러바쳤대. 그 뒤로는 아무도 무지개 물고기랑 놀려고 하지 않는 거야. 무지개 물고기가 다가오면 모두들 자리를 피해버렸어. 아무도 경탄해 주지 않는데 눈부신 반짝이 비늘이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제 무지개 물고기는 온 바다에서 가장 쓸쓸한 물고기가 되어버렸지. 어느 날 무지개 물고기는 불가사리 아저씨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 나는 정말로 예쁘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걸까요? 불가사리 아저씨가 말했어. 나는 그런 질문에는 대답해 줄 말이 없구나. 산호초 뒤에 있는 깊은 동굴에 가면 문어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어쩌면 문어 할머니가 널 도와줄 거다. 무지개 물고기는 동굴을 찾아갔지. 동굴은 너무나 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눈동자 두 개가 무지개 물고기 쪽을 향해 반짝하더니 컴컴한 데서 문어 할머니가 나타났어. 문어 할머니는 웅숭 깊은 소리로 말했어. 널 기다리고 있었다. 파도가 벌써 내 이야기를 전해주더구나. 내가 널 도와주마. 내 비늘을 다른 물고기들에게 한 개씩 나눠줘라. 그럼 넌 바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가 되지 못하겠지만 지금보단 훨씬 행복해질 거야. 싫어. 무지개 물고기가 막 말을 꺼내려는데 문어 할머니는 벌써 까만 먹물을 내뿜고 사라졌어. 내 비늘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예쁜 비늘을? 안 돼. 비늘이 없으면 난 행복하게 살 수 없는걸? 무지개 물고기는 갑자기 꼬리 지느러미 쪽에서 물결이 살랑이는 것을 느꼈어. 파란 꼬마 물고기가 돌아왔네. 무지개 물고기야, 제발 화내지 마. 난 그냥 작은 비늘 한 개만 갖고 싶었을 뿐이야. 무지개 물고기는 마음이 흔들렸어. 아주 조그만 반짝이 비늘 딱 한 개뿐인데
뭘? 한 개쯤은 없어도 괜찮을 거야. 무지개 물고기는 조심스럽게 가장 작은 비늘 한 개를 뽑아서 꼬마 물고기에게 주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파란 꼬마 물고기는 좋아서 물거품을 보글보글 내뿜으며 반짝이 비늘을 파란 비늘 사이에 끼웠지. 무지개 물고기는 기분이 좀 묘해졌어. 그래서 파란 꼬마 물고기가 반짝이 비늘을 달고 앞으로 뒤로 헤엄치는 모습을 한동안 가만히 지켜보았지. 파란 꼬마 물고기는 비늘을 반짝이면서 바닷속을 휙휙 헤엄쳐 돌아다녔지. 오래지 않아 다른 물고기들도 무지개 물고기 주변으로 몰려들었어. 자기들도 반짝이 비늘을 갖고 싶었거든.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 비늘을 뽑아서 나눠주었어. 반짝이 비늘을 하나씩 뽑아서 나눠주면 줄수록 기쁨은 더 커졌지. 무지개 물고기를 둘러싼 바다는 반짝이 비늘로 가득해졌어. 무지개 물고기는 이제 다른 물고기들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대. 마침내 무지개 물고기에게는 반짝이 비늘이 딱 하나 남았어. 가장 아끼는 보물을 나눠주어 버렸지만 무지개 물고기는 무척 행복했어. 다른 물고기들이 무지개 물고기를 불러냈지. 무지개 물고기야, 이리 와.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그래, 곧 갈게. 무지개 물고기는 기분이 좋아서 물을 첨벙거리며 친구들한테 헤엄쳐 갔대. 똥벼락. 친구들 안녕. 똥벼락 이야기를 들려주겠어요. 김부자는 돌쇠 아버지를 30년 동안 머슴으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세경이랍시고 내놓은 것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돌밭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쇠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처음부터 기름진 밭이 있나? 하면서 손에 피가 나도록 돌을 골라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밭에 뿌릴 거름이 걱정이었습니다.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마땅한 거름이 없었으니까요. 돌쇠네는 죽기 살기로 똥을 모았습니다. 먼 데서 놀던 돌쇠도 똥이 마려우면 불이랗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개똥만 봐도 똥이다 똥! 하고 금덩이처럼 귀하게 들고 왔지요. 하루는 돌쇠 아버지가 산 너머 잔치집에 갔습니다. 모처럼 잘 차린 상을 받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지 뭐예요? 귀한 똥을 밖에서 눌 수는 없지. 돌쇠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똥구멍을 꼭 오므린 채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 이르자 꾹 꾸르륵 똥이 당장이라도 밀고 나오려 했습니다. 싸서라도 가져가자. 돌쇠 아버지는 허둥지둥 커다란 나뭇잎을 깔고 뿌지직 참았던 똥을 누웠습니다. 그러자 오줌도 세차게 뻗쳐나왔지요. 어찌나 세차게 뻗쳤던지 그만 낮잠 자던 산도깨비 얼굴에 폭포처럼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푸푸! 웬 놈이 내 얼굴에 오줌을 싸느냐? 깜짝 놀란 돌쇠 아버지는 그만 똥덩이 위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쿠, 아까운 내 똥 다 뭉개졌네. 똥 묻은 엉덩이를 흔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 꼴을 보고 산도깨비는 기가 막혔지요. 그깟 더러운 똥이 뭐야 아깝다고 그래? 뭐, 돌밭 걸음할 귀한 똥이 더럽다고? 돌쇠 아버지는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산도깨비는 돌쇠 아버지가 딱해 보였지요. 그래서 돌쇠 아버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잔뜩 주지. 하더니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습니다. 수리 수리 수수리 김부자네 똥아 돌쇠네로 날아라. 집에 와보니 걸음간에 똥이 수북했습니다. 들큼한 똥냄새가 밥보다 반가웠습니다. 돌쇠 아버지는 똥에다 풀도 베어다 넣고 재도 섞었습니다. 며칠 뒤 푹푹 잘 썩은 똥거름을 돌밭에 내다 뿌렸습니다. 똥거름 덕분에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조며 수수도 잘 되고 고구마도 참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고구마를 캐는데 누런 금가락지가 딸려 나오지 뭐예요? 어라? 웬 가락지람? 돌쇠 아버지는 곰곰 생각하다가 곧장 김부자네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이게... 가락지를 보고 김부자는 눈알을 뒤룩뒤룩 굴렸습니다. 저건 지난 봄에 손자놈이 똥통간에 빠뜨린 건데? 수염을 베베 꼬며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걸 왜 내 놈이 갖고 있느냐? 돌쇠 아버지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죄다 말해주었지요. 그러자 김부자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시? 그럼 내 놈이 똥 도둑놈이랬다? 여봐라! 저 도둑놈을 매우 쳐라! 돌쇠 아버지는 뼈가 녹신녹신해지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김부자는 실컷 매를 놓고도 모자라 시커먼 속을 드러냈습니다. 훔쳐간 똥을 모두 갚든지 아니면 그 똥 먹고 자란 곡식을 몽땅 내놔라. 돌쇠 아버지는 하도 막막해서 절뚝거리며 산도깨비를 찾아갔습니다. 산도깨비도 기가 막혀 입을 쩍 벌렸습니다. 김부자 그놈 욕심은 끝이었군. 뭐 걱정할 거 있나? 가져온 똥을 100배로 갚아주지. 산도깨비는 산이 쩌렁쩌렁 울리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수리 수리 수수리 온 세상 똥아 김부자네로 날아라. 사방팔방에서 똥덩이가 솟아올라 커다란 똥구름을 일으켰습니다. 검은 우르스름한 똥구름이 하늘을 뒤덮였습니다. 김부자는 대청에 앉아 돌쇠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설마 잿간 놈이 똥을 가져올 수야 없겠지. 그러던 차에 무언가 마당에 퍽 하고 떨어졌습니다. 옳거니 곡식이 왔구나. 김부자는 한달음에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곡식은 무슨 곡식입니까? 곡식은커녕 온갖 똥덩이가 김부자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굵직한 똥자루똥, 질퍽질퍽 물집똥, 된똥, 진똥, 산똥, 선똥, 피똥, 알똥, 베네똥, 개똥, 소똥, 닭똥, 말똥, 돼지똥, 토끼똥, 염소똥까지 후둑후둑, 처덕처덕 사정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아이쿠, 이게 웬 똥벼락이냐? 김부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피할 틈도 없이 촘촘하게 내리꽂힙니다. 푸드득
푸드드득, 퍼드득, 퍼드드득. 밤새도록 똥벼락이 내리치더니 큼지막한 똥산이 생겼습니다. 이 똥 저 똥 잘 섞인 거름산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산을 헐어서 똥거름을 가져다 농사를 지었더니 이듬해 흥겨운 풍년 노래가 오래오래 울려 퍼졌다지요.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꿀벌 한 마리 꿀벌 한 마리 윙윙윙 날아와 청키 엉덩이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쏘세요. 꿀벌 한 마리 윙윙윙 날아와 청기 발가락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쏘세요. 꿀벌 한 마리 윙윙윙 날아와 청기 옆구리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쏘세요. 어두운 땅속엔 누가 살까? 땅속 친구는 어떤 모습일까? 깊고 깊은 땅속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더지야 안녕. 꿈틀꿈틀꿈틀꿈틀 지렁이야 안녕. 알록달록 무당벌레 안녕. 날씬날씬 개미야 안녕. 이번에는 어떤 땅속 친구를 만나러 갈까? 우리 모두 땅속 친구들 만나러 출발! 어두운 땅속엔 누가 살까? 땅속 친구는 어떤 모습일까? 깊고 깊은 땅속으로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 땅땅땅땅땅땅땅땅 강아지 안녕. 동글동글동글동글 새똥구리 안녕. 또로로로 뱀 아저씨 안녕. 느릿느릿 달팽이 안녕. 쥐가 한 마리, 쥐가 두 마리,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쥐가 여섯 마리, 쥐가 일곱 마리, 쥐가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쥐가 도망가지, 쥐가 도망가지, 쥐가 어디로 갈까 나는 몰라. 쥐구멍이지, 쥐구멍이지, 쥐구멍에 숨었지. 야옹!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신나는 노래와 생쥐 친구들과 같이 손주이를 한 번 더 시작해 볼게요. 그럼 노래 나와라. 쥐가 한 마리, 쥐가 두 마리,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쥐가 여섯 마리, 쥐가 일곱 마리, 쥐가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쥐가 도망가지,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동글해서 떼구르르 굴러가다가 후라이팬 속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뜨거워.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동글해서 떼구르르 굴러가다가 냉장고 속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차가워.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동글해서 떼구르르 굴러가다가 변기통 속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냄새. 짠!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이번에는 한 번 더 선생님과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순위를 진행해 볼게요. 그럼 노래 나와라.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동글해서 떼구르르 굴러가다가 후라이팬 속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뜨거워.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동글해서 떼구르르 굴러가다가 냉장고 속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차가워. 나는 콩, 나는 콩. 동글동글동글해서 떼구르르 굴러가다가 변기 속에 들어갔었지. 그런데 웬일일까? 그런데 웬일일까? 냄새. 짠! 아빠 우리가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뒷뚜 뒷뚜. 엄마 우리가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뒷뚜 뒷뚜. 아기 오리가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뒷뚜 뒷뚜. 외나무 다리 건너 언덕을 넘어서 시냇물 흐르는 즐거운 우리 소풍. 뒷뚜 뒷뚜. 짠! 우리 친구들 정말 잘 들어줬어요. 이번에는 신나는 노래와 같이 손예의를 한 번 더 시작해 볼게요. 아빠 우리가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뒷뚱 뒷뚱. 엄마 우리가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 뒷뚱 뒷뚱.
목소리 조절하기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발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을 어떻게 감정을 넣어서 표현을 잘한다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소리 조절하는 것을 배우는데요. 목소리는 목에서 나와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인데 목소리를 조절한다? 목소리는요,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높은 목소리로 말해야 할 때가 있고요. 낮은 목소리로 할 때가 있고 강한 목소리 혹은 약한 목소리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급함을 표현하니 빠르게 말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좀 편안함과 어떤 분위기 상황상 천천히 말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높고 낮고 강하고 약하고 그리고 빠르게 말하고 천천히 말하는 목소리 조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 81페이지 보시면 높은 목소리로 말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은 목소리는 어떨 때 많이 할까요? 그렇죠. 누군가한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할 때, 혹은 나의 다급함이라든지 즐거움을 알리고자 할 때 쓰입니다. 그럴 때 높은 목소리로 하지요. 자,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원래는 뒷부분에 뒷강좌에 저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조 언어라고 배우셨죠? 보조 언어는 동화를 표현할 때 적절한 그에 맞는 동작인데요. 우리도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할 때는 원래 목소리만 표현하는 게 맞긴 한데요. 그래도 성격 급하신 선생님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맛배기로 중간중간에 동작도 한번 넣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거기 누가 없어요는 누군가한테 나의 모습을 알려주는데 내 모습이 보이지 않고 상대방 동안 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손을 이렇게 잡으셔서요. 이거는 소리가 나간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쭉 대면서 하는데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할 때는 우리가 이왕이면 율동을 할 때도 예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만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느 방향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발성 배웠던 시간에 했던 이 호흡을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여마신 다음에요.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수업을 할 때 꼭 라디오 방송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냐면 목소리는 거기 누구 없어요? 이러는데 웃고 있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캐릭터로 바뀔까요? 그렇죠. 여우예요. 어머, 아무도 안 왔네. 좀 기다렸다가 이따가 한번 해봐야지. 유후! 이런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왜 소리를 지르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눈앞엔 없지만 내가 거기 누구 없어요 말하면서 어때요? 누군가가 바람을 타고 내 소리를 들었어. 이게 누구지?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볼까? 그래서 도와주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살려주세요 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먼저 위급한 상황에 처했어요. 먼저. 그랬을 때는 조금 내가 살고자 하는 거,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럴 때는 살려주세요! 이러지만 너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내 기운이 빠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높은 목소리 중에 자,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나 봅시다. 자, 보면은 높은 목소리 세 번째 불이 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불이 났어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소리를 높게 하지만 불이 났어요 말할 때 그 중간에 호흡을 해주시면 정말 현장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불이 났어요 이렇게 말이지요. 자,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가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할 때는 좀 차분하면서도 가까운 거리 표현할 때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할 때 어때요? 우리 뻣뻣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만의 듣는 소리야. 그럼 어때? 우리가 약간 상체를 앞이든 옆이든 살짝 다가가겠죠.
그리고 이 낮은 목소리 뒷부분에 약한 목소리라고 나오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와 약한 목소리, 그러니까 귓속말하는 목소리 할 때 우리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구현을 누군가한테 해주고자, 들려주고자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작은 목소리, 낮은 목소리 할 때 있잖아, 말하면 안 돼. 이거는 나만 듣는 거지. 친구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기준은 내가 구현을 하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멀리 있는 친구까지 들릴 수 있는 작은 소리. 그래서 동작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보실까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자, 제가 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동화 구현은 어때요? 좀 약간 오버상도 있고 예쁜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너무 할 때 너자를 조금 이렇게 장음으로 끌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좋아할 때는 어깨를 엉 하고 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이죠. 옆에 누군가 계시다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말이에요. 자, 아기가 깰지 모르니 쉿 조용히 하자. 작은 따옴표가 있잖아요. 작은 따옴표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바로 읽지 않고 약간의 미세하게 여운을 둡니다. 그래서 아기가 깰지 모르니 쉿 조용히 하자.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한 목소리예요. 강한 목소리는 인정을 할 때, 혹은 호통을 칠 때, 혹은 다짐을 할 때 쓰이는데요. 강한 목소리는 꼭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강함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게 누르는 강한 목소리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해보죠. 자, 1번에 보면 넌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지. 이게 강하다고 해서 넌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지. 이게 아니고요. 넌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지. 앞에보다는 그러니까 넌 할 수 있다라는 건 그래. 넌 정말 잘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지. 뒤에 나온 할 수 있지는 내가 너를 항상 응원하고 있다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할 수 있지입니다. 그래서 넌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지. 이렇게요. 자, 여봐라 저놈을 당장 가두거라. 이거는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의 대사예요. 뭐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산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호랑이랑 사자가 될 수 있고 새들의 왕 독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봐라 하고 바로 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얘기했으면 내 말 들었나? 나를 쳐다봤어.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봐라 하는 게 아니라 여봐라! 저놈을 당장 가두거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봐라 하고 호흡을 쭉 빼서 쭉 뱉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놈을 당장 가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호흡이라는 건요. 동화 구현하고 뗄 수 없는 절친입니다. 자, 이번엔 꼭 합격할 거야. 여기서는 누름의 강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번엔 꼭 합격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이번엔 꼭 합격할 거야. 내가 널 믿어. 네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노력했는데 합자에다가 액센트를 주시면서 약간 눌렀다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이번엔 꼭 합격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강한 목소리 구현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보시면은 약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약한 목소리는 조금 자신이 없는 목소리일 수도 있고요. 스스로한테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약간 자신이 없다고 해서 소리가 너무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감정 표현만 조금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 할 수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할 때 전 할 수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한 대 맞을 거 두 대 뽕 맞겠죠. 그러면 이거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 할 수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하고 바로 대사를 치는 게 아니라 여운을 지면서 우리 가수들이 막 노래만 막 부르다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바로 뚝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여운을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전 할 수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엄마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스스로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내 친구나 가까이 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누군가한테 말하는 대사이겠죠. 그래서 엄마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웃으면서 엄마가 이러는 것보다 무표정으로 엄마가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 자, 세 번째는 힘들어져. 이거는 아는요. 올리는 감탄이 아니죠. 그렇죠. 힘드니까 어때요? 한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깨를 내리면서 힘들다. 분명히 제가 이거 구현을 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힘들다 그러면 분명히 그러셔요. 힘들다. 동화구연 하면 할수록 힘들다. 정답입니다.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모든 대역을 소화하고 분위기 상황 파악해서 내 구현과 목소리와 상황 전달을 다 해서 그게 잘 갖추어져야 재미있는 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수학도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을 알기까지는 힘들어요. 그런데 수학 공식이 어때요? 그 공식만 터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다 풀 수 있죠.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집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뼈대를 신고 있는 거예요. 뼈대를 딱 신고 나서 그 뼈대가 되면은 거기다가 시멘트 바르고 리모델링하고 한 다음에 멋진 집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빠르게 말하기예요. 빠르게 말하기는 우리가 항상 언어 전달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을 빨리 읽는 것도 있지만 그다지 빠른 것보다 빠르다는 느낌만 주실 수 있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말하기는 뭐 말하는 것도 있지만 감정도 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간 한 톤 올려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저기저기는 한 번에 몰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마트에서 고기를 싸게 판대요. 한 장 판매한다니 우리 빨리빨리 가요. 이거를 한 톤 올리는 것과 평평하게 읽는 것과 다릅니다. 저기 마트에서 고기를 싸게 판대요. 사든지 말든지, 그쵸? 그런데 저기 마트에서 고기를 싸게 판대요. 한 장 판매한다니 우리 빨리빨리 가요. 그럼 어머머머 빨리빨리 가요.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지하철이야 빨리빨리 뛰어 할 때 이것도 마지막 지하철 빨리빨리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 지하철이야 빨리빨리 뛰어 하면서 뛰어 할 때 어자에 탄탄하게 확 몰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지하철이야 빨리빨리 뛰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큰일 났어요 철이 엄마. 철이가 다쳤어요인데요. 큰일 났어요 철이 엄마는 몰아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빠가 가방에 들어갔다, 아빠가 방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끊어읽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철이 엄마, 철이가 다쳤어요. 읽을 때도 우리는 이제 구연가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왕이면 당황치 말라고. 제가 못 느끼셨나요 혹시? 제가 항상 이론을 하거나 지금 실기를 약간 하고 있지만 할 때 분명히 여기는 말만 감정을 넣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워밍업 동작 같은 거 익숙하시라고 제가 표정과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걸 미리 이런 게 있답니다 하면서 제가 표정과 동작 다 같이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인강을 들으실 때는 모든 자존심은 버리시고 인강을 들으실 때는 내가 한번 여러 캐릭터가 바뀌어서 좀 이상한 사람 되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성격도 좋아지고요. 구현을 엄청 잘하시고 실력도 많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정도 넣는 거죠. 원래는 큰일 났어요 철이 엄마 아빠 뭐 철이가 다쳤어요 이래야 되는데 감정까지 넣어서 큰일 났어요 철이 엄마 철이가 다쳤어요 이렇게 넣으면 실력이 더 많이 쌓아질 수 있겠죠. 자, 천천히 말하기입니다. 천천히는 동화의 첫 부분과 마무리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첫 부분보다도 마무리의 맨 마지막 줄 그 어미 부분 있죠. 뭐뭐 했지요, 뭐뭐 했대요 라는 거는 조금 천천히 여운을 남겨주듯이 천천히 하는 게 고급진 구현법입니다. 1번 옛날 깊은 숲속에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구현하셔도 되고요. 나는 리듬을 더 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 할 때 옛자라는 글자를 두 글자로 만듭니다. 옛날 아니라 옛날 이렇게 되면 리듬을 더 많이 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깊은 숲속에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와 거북이는 서로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산에는 글자가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부분에 올렸다면 뒷부분 내리고 이렇게 리듬을 좀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눈이 옵니다. 흰 눈이 하얗게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